청와대 너무 높은 그대. 청와대 발음해보면 울림이 큽니다. 1988년 정책자문회의 일로 저는 청와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현관 옆에 작은 방에서 대기하다가 대통령을 만났죠. 일제 때의 총독 관저를 리모델한 것으로 2층짜리 작고 남루한 가옥이었습니다. 한때는 경부대라 불리었지요. 1층이 집무실, 2층이 관저였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노태우 대통령까지 이곳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권력의 심장부라기에는 너무 소박하다는 인상이었습니다. 지금의 청와대는 1991년에 완공한 본관을 중심으로 성춘제, 관저, 영빈관, 여민관, 경호동, 춘추관, 서별관, 사랑채 등이 있습니다. 청와대 경내는 녹지원을 포함하여 7만 7천 평, 여기에 인근의 건물과 부지를 사들여 안가, 체육시설, 부대기관 등이 들어서서 지금은 그 일대가 청와대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이 혼자 쓰는 본관은 웅장하고 장중합니다. 외관은 목조가옥에 쓰던 팔짝기와지붕 스타일을 전통 양식이라고 대형 콘크리트 건물에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궁궐을 본뜬 것으로 위험이 넘치고 건물 내부는 여러 종류의 회의실 뿐입니다. 입구에 홀로 들어가면 첩보를 상징하는 민중화가의 그림이 먼저 들어오고 통역당 간부였던 사람의 글씨가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서 온 김여정, 김영남이 방문했을 때 신홍복이 쓴 휘호 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홀은 행사 있을 때 말고는 차라리 적막합니다. 본관은 2,600평이 넘는데 넓은 방들이 몇몇 있고 기능은 별로 없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하도 높고 넓어서 문에서 대통령 책상 앞까지 15m 정도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기서 운동을 해도 되겠군 했다고 합니다. 그는 70평 사무실을 20평으로 줄이고 본관을 전면 개조해서 비서실 간부들을 배치하려고 했습니다. 국무회의가 열리는 회의실은 90평, 서로 마이크를 사용해야 할 만큼 의자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외빈 접대용이라는 성춘제와 관저도 여야운 한옥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성춘제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한 번도 쓴 적이 없다고 합니다. 비서관들이 쓰는 여민관은 3동인데 본관에서 직선거리 500m가 넘습니다. 이 건물들은 50년이 지나서 낡고 협소하며 안전등급 D를 받았다고 합니다. 본관에 있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자전거나 자동차를 타고 가기도 한답니다. 어찌 보면 대통령은 홀로 떨어진 구중궁궐에 완전히 폐쇄된 형상입니다. 대통령의 공간은 항상 열려있고 참모들과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비서관들과 15분 정도의 거리로 격리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건축에 권위는 있지만 소통과는 거리가 먼 공간 구조이죠. 영국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 나오는 장면을 잠깐 보시죠. 이곳이 영국 총리실인데 18세기의 소박한 타운하우스입니다. 물론 영화는 영화지만 책상을 맞대고 일하는 총리와 비서실 직원들이 가족 같은 분위기의 공간 구성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2층의 내각 회의실은 20평으로 너무 작아서 장관들이 앉으면 어깨가 맞닿을 정도라고 합니다. 총리관저는 이 건물의 3층인데 고작 50평, 너무 작아서 가족수가 많은 캐머런 총리, 블레어 총리는 그곳에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백악관의 웨스트윙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를 중심으로 비서관들이 모여 일하는 공간입니다. 웨스트윙이란 TV 드라마에 보면 대통령이 커피잔을 들고 스태프들과 정담을 나누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피자를 주문해 놓고 즉석 스태프 미팅을 갖기도 했습니다. 복도 건너편에서 비서관들이 일하고 그리고 문 하나만 밀면 기자회견이 열리는 정원입니다.
복도에서 대통령과 참모들이 자주 엇갈리기도 하는 분위기에 비해 청와대는 공간 구조 자체가 대통령을 격리시키고 어쩌다 회의에서 만나면 스태프들은 얼어서 받아쓰기에 열중합니다. 프랑스의 엘리제궁은 사방으로 트여 있어서 지나가던 사람이 불쑥 대통령 만나러 들어가고 싶은 위치에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왕조시대의 왕궁 수준입니다. 경내만 해도 백악관 부지의 3.6배, 일본 수상부의 5.9배나 됩니다. 프랑스의 엘리제궁도 작은 귀족이 쓰던 저택이었을 뿐입니다. 중국 주석궁은 중난하이에 있는데 30만 평 규모의 두터운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일반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의 권력 심장부인 주석, 당 중앙서기 등 주요 기관, 상무위원, 과거의 주석들 저택까지 모여 있습니다. 주석의 집무실로 쓰이는 근정전은 1700평 정도로 청와대 본관에 비해 훨씬 작습니다. 청와대는 면적만 큰 것이 아니라 식구 수도 괄목할 만합니다. 최근 조직을 대폭 늘리고 직급을 올려서 모두 486명에 이릅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2배가 넘는 메모드급이죠. 여기에 비정규직, 비상임특보, 그리고 각종 위원회 식구들까지 더해집니다. 백악관의 비서실은 377명, 영국의 총리실은 200명 정도입니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청와대는 방대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가 장관급인 실장을 비롯하여 500명 정도 됩니다. 이들은 경찰청과 군부대의 지원을 받습니다. 선진국 다른 나라에 이처럼 방대한 경호조직을 직접 거느린 나라는 없습니다. 대개 지도자의 경우는 지역경찰이 맡고 책임자는 경무관급이 보편적입니다. 미국만은 국토안보부 소속이며 차관보급이 맞습니다. 우리는 기이한 대통령제로 청와대 조직 외에 총리실이 딴살림을 차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373명의 공무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붕 위에 산이 있고 산 위에 또 구름이 있습니다. 취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군림하지 않는 청와대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땐 그랬고 권력을 쥔 지금은 다릅니다. 권력의 달콤한 맛은 강한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이죠. 큰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를 더 키우고 더 높였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운동권 동지들이 완장차고 깃발 들고 청와대로 들어왔습니다. 자리를 더 만들고 이들에게 힘이 실렸습니다. 지금의 청와대는 너무 호화스럽고 크고 강하고 높고 때로는 은밀하고 무섭습니다. 대통령 중심제라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은 무한 권력을 누립니다. 청와대는 비서실입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보좌기구입니다. 보좌라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비서실은 대통령의 이름으로 국정 전반을 관장하고 지휘하고 간섭하고 통제하고 다스립니다. 청와대 내에는 경제, 사회, 외교, 언론, 산업, 보건 등등 모든 분야의 수석 보좌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각 위에 내각입니다. 구름 위에 있는 비서실보다 국민과 현장 가까이 있는 장관과 각 부서가 법을 집행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국정은 국무위원들이 책임지는 것이죠.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의회 청문회를 거친 국무위원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국회에서 답변하고 부서하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진정한 비서들은 국무위원들입니다. 미국의 장관들은 세크레터리라고 합니다. 정당 정치의 기본은 정당과 내각이 국정의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비서실은 대통령의 사조직일 뿐입니다. 높은 비서실은 내시 정치반을 불러옵니다. 청와대를 다이어트 합시다. 궁궐도 인원도 줄이고 공간 배치도 바꿉시다. 지금처럼 권위에 둘러싸인 폐쇄된 공간 구조를 벗고 국민 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당초 공약한 대로 청와대 부지는 시민에게 돌려주고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깁시다. 당연히 의전, 연설, 홍보 등 비서기능 100여 명 정도만 따라오고 정책 파트는 해당 부서와 총리실로 보내면 됩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외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각 전체가 비서실 아닙니까? 그렇게 대통령을 편하게 해줍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 고치자고 줄기차게 주장하지 않았던가요? 국정의 상당 부분을 내각으로 내려놓으면 정당과 내각이 국정의 중심이 되고 민주주의가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